네, 10대 투자 뉴스도 살펴봤고요. 그 안에 종목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정용훈 과장과 전화가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차원이 다른 변신을 꾀하겠다며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우선은 주가는 주주 친화 정책 이후에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이제 깜짝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지난주 한 주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향후에 이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하는 중장기적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주주 가치 제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 따라서 다소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감소했다.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다 투자 의견은 좀 보류다라는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가가 좀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이 좀 유효하겠지만 이 역시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삼성전자가 밝혔듯이 이제 우선주의 보통주 비율을 거의 90%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좀 밝혔듯이 오히려 삼성전자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 이후로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삼성전자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더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실적을 내놔서 시장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 또 신주 출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우선 NC소프트 오늘 참 재미있는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오히려 좀 악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식시장의 상상 이제 비일비재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악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측면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나간 3분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4분기에 길드워트 확장팩을 시작으로 해서 신규 게임이 이제 런칭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작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3분기 대비해서 실적도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간 3분기는 있고 이 다가올 4분기를 기대를 하면서 NC소프트 20만 원 선 회복을 했는데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 얘기해보도록 하죠. 전일장에서 SK그룹에 좀 인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죠.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대우조선해양 지금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SK에서의 인수설이 지금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어제 반짝 상승을 했었지만 재차 좀 이제 좀 사실무근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의견은 보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4분기에 추가 부실이 1조 원 이상 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0일 채권단 감사 결과를 통해서 4분기에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4분기에 이어서 다음 주식 희석화 효과를 좀 계속해서 좀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싸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분간은 보수적인 좀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대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과 함께 특히 넷크래커 현상에 빠져 있는 전자업계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물론 이런 전자업계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물론 시장에서는 반길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이 이면에는 역시 인사 문제가 담겨 있다 보니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참 추워지는데 이런 인사 칼바람이 어떻게 불지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 내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가능할지도 또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현 현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